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서 50대 불인이 중도금 대출 서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검단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요. 왜 우리 아파트만 왜 해당이 되지 않고 검단 신도시라고 그랬냐면, 저같이 50대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이거 우리 아파트 아니고 다른 아파트들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실 거라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은행이 담당인데요. 여기 대출 상담 동별로 이렇게 영업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백사동이라 여기 전화를 했는데, 그저께, 어제, 오늘 계속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전화를.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데에다가도 해봤는데 아예 안 받아요. 그래서 해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동네 우리은행 제 계좌가 있는 그 지점에다 전화를 걸어서 갱신히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지점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점에 전화를 연결시켜 드린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연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점에 저한테 전화 걸게끔 예약을 해둔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어제 예약을 해놨는데 오늘 아직까지 전화도 안 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그 자서하는 장소에 가서 서류 내고 접수하고 해야 되는데, 저같이 50대 어리버리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걸 뭘 어떻게 했는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아파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입주자 카페에서 올라온 글인데요. 제가 입주자 카페 운영진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뭐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 주시는 그 운영진들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진짜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우리은행 중도금 대출 전문 상담사 직통번호입니다. 각 지점보다는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빠른 대응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붐빌 것 같아서 5번에다가 딱 했는데 한 번에 딱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알아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가 안 됐잖아요. 오늘 이제 처음 그거 가르쳐 준 번호로 해서 된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되니까 막 인터넷 뭐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블로그 같은 데 올린 분들은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10분 만에 중도금 대출 끝나고 10분 동안 모델하우스 구경에다가 빨리 집으로 갑니다. 이런 자랑만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어리버리 50대들은 이거 뭐 어떻게 했는지 막 가르쳐줘도 잘 못 알아듣는데, 젊은 20, 30대 분들은 미리 핸드폰으로 예약 시간 다 잡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딱 가서 10분 만에 딱 끝내고 10분 동안 모델하우스 구경하고 그리고 딱 집에 얼른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서류 준비부터 이거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마트 징검다리론 신청 방법. 스마트 징검다리론이 뭔가 하면은 우리 중도금 대출 받는 게 이거랍니다. 이제 신청 전 우리은행 통장 개설 및
원뱅킹, 휴업, 회원가입 등 필수 그랬는데, 요 승인 번호가 이게 아직 승인이 안 나가지고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물어봤더니 그 현장에서 통장 개설하고 다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냥 오시면 된대요. 신분증하고 서류 가지고 오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뭐 이것저것 볼 필요 없고요. 필요 준비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그러니까 이 안내장 보고 나서 띄면 됩니다. 분양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분양계약서는 이제 당첨돼서 계약 썼으니까 다 있죠. 그리고 분양대금 10% 낸 거는 이 계약서에 다 적혀 있으니까 상관없고, 10% 이상 낸 거 있잖아요. 발코니 확장 중도금하고 유상옵션 중도금 미리 내신 분, 그 영수증 챙겨가시면 되는데, 영수증 못 잊어버리신 분들은 힐스테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거기 내가 낸 금액이 여기 쫙 적혀 있어요. 그거 밑에 보면은 그 프린트 하기가 있습니다. 그거 눌러가지고 이거 출력해서 가져가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과적관계 증명서, 이거는 한 통씩만 띄면 돼요. 그 공동명의 한 사람도 이거는 한 통씩만 띄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1통, 이거는 각 1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 한 사람, 남편 한 통, 부인 한 통 이렇게 떼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 방문 및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도저히 방문을 못하겠다. 일단은 부부 공동명의인 사람은 저랑 부인이랑 꼭 가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 직장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꼭 안 가도 그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모바일로 URL을 복사해서 보내서 어떻게 본인 승인을 하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딸, 아들 한 명씩 있거든요. 딸, 아들. 그러면은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아무 지점이나, 우리은행 아무 지점이나 가서 모바일 승인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무슨 동의서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담당 자서하는 장소 말고요, 여기 담당 은행에다가 그 팩스로 보내면 된답니다. 보내달라고 그러면 된대요. 요 방법이 있는데, 이 딸, 아들이 그 은행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일날은 못 쉬고 주말에만 쉬고 이런 회사 다니면은 어떻게 월차도 다 썼고,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그 부모님이 자서하는 장소에 가서 그 핸드폰으로 URL을 보내서 이렇게 서명해서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근무 시간이라 도저히 핸드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 그럼 이 두 번째 방법도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방법, 그 참석 못한 사람이 참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일반 분양은 지금 마지막 날 28, 29, 9일이 마지막 참석 못한 사람이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29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처음에 제가 질문한 건데요. 소득증빙서류 2개년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회사가 좀 큰 데 다니는데 거기 하청에 다닙니다. 하청에 다니는데 지금 9년차 다니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다니다가 폐업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들어왔는데 작년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7월 16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2개년치를 뛰라고 그러는데
이게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먼저 회사 거 이개년치랑 저기 재직증명서를 떼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오늘 그 전화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먼저 회사 거 이개년치 아예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갑근세 확인서라는 거 있답니다. 갑근세 확인서. 갑근세 확인서를 2021년 올해 2022년 요거를 떼오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회사에 전화했죠. 했더니 이게 먼저 회사 거는 자료를 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저 재직증명서랑 갑근세 확인서를 2021년 2022년 거를 떼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류를 낼 때요, 이 소득증빙서류 서류를 낼 때 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홈택스에서 끊는 법, 간단하게 끊는 법 이것밖에 안 나와요. 암만 뒤져도 없어요. 유튜브 뭐 다 뒤져도 없더라고요. 근데 홈택스에서 띈 거는 주민번호가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서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꼭 떼야 된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뛸 때는 회사 직인, 그 다음에 날인, 그 다음에 주민번호 모두 포함, 요거를 꼭 얘기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안내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기분 나빴던 게, 아니 은행에서 지네가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고객이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야지. 저는 전화했는데 3일 동안 계속 했는데 잠도 못 자고 했는데 한 번도 전화 안 받는 거는 처음 당해봅니다.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저기 안내서도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야 된다. 뭐 이 저 같은 사정이 있을 때는 재직증명서랑 갑근세 확인서를 띄워야 된다. 회사 직인 날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기 홈택스에서 인터넷만 보고 뛰어간 사람은 퇴짜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짜 맞으면은 또 그 부랴부랴 막 저기 서류 떼러 다녀야 되고,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설명을 좀 잘 이렇게 해놨으면은 그런 저 힘든 일을 안 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은행이 자기들 장사하는데 너무 그 고객 응대가 소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해약금, 이거는 뭐냐면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저 검단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라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됐죠. 그래서 50%까지 된답니다. 근데 여기는 이자가 저 2년이 넘게 가니까 이자가 비싸요. 여기는 좀 작고 여기는 작고 여기는 얼마 안 돼요. 왜냐? 중도금 대출 받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입주하니까 이자가 제일 싸고 여기는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이자를 줄여보려고 이 대출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고 여기는 미리 갚아버려요. 그러면 뭐 540만 원인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갚아버리면. 근데 그 해약금이 있냐 없냐인데 그 해약금 면제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명의일 경우 차주 및 공동명의인의 영업전 방문 필수, 신분증 지참.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요. 여기 자서 장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 5로 13, 오류동 검단 공구상가 A동 2층 주차 무료. 이건 일반 분양입니다. 일반 분양하고 공공 분양하고 장소가 틀려요. 자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백사동이지 않습니까? 백사동인데 10월 25일 날이에요. 근데 저는
21일 날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월차도 못 내요. 그래서 부인한테 21일 날 월차 좀 내라. 부인은 월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저기 백사동이 25일인데 시간이 이날밖에 없는데 가도 되냐 그랬더니 된답니다. 되는데 가는 시간을 제가 18에서 21층 요 사이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오지 마시고 요 시간에 맞춰서 오랍니다. 그러면 다른 이날이 백이동 하는 날이죠. 백이동 사람 요 층에 해당되는 사람 요 시간에 하고 나서 바로 우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시간대나 가지 마시고 요 시간에 맞춰 오시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세대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못할 시에는 불참자 전체 여기 이틀이 있죠. 10월 28일 근데 평일날 월차 다 쓰고 못 쉬는 사람들은 10월 29일 여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때 불참자만 가가지고 초본 내시고 서명하고 하고 오면 됩니다. 요거는 공공분양인데요. 공공분양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은행도 자서 장소에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됐고요. 이거는 공공분양인데요. 공공분양도 평일날 못 쉬는 사람은 요날 가야겠죠. 요날하고 요날 이틀이 있습니다. 주말에. 요날이 제일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날 가는데 자기 층별로 그 시간대에 가랍니다. 그리고 자서 일정 세대원 방문 불가 시 중도금 대출 자서 일정에 동반 불가한 세대원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주변 우리은행에 방문하셔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담당 지점으로 송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불가하실 경우 차주님께서 자선날 현장에서 링크 URL을 받으셔서 세대원에게 전송 후 웹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 개인 명의 휴대폰은 필수입니다. 무주택 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하니 여러 방법 중 가능하신 차선책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중도금 휘차 선택 및 휘차별 금액 관련 확인 사항인데요. 금일 중도금 대출 주간 지점인 검단 신도시점에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분은 이번 1회차에 모두 신청 자사해야 합니다. 휘차별 금액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며 최소 10만원부터 각 휘차별 금액이 휘차 대출금 상한선이 되며 1회차에서 6회차 동안 휘차별 대출금의 합이 분양가의 50% 내에 들어오게끔 조정하시면 됩니다. 휘차별 대출금액 설정 금액 예시 분양가 5억일 때 휘차별 한 해에 5천만원씩 가정했을 때 6회차에 잔압했을 시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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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하고 6회차 잔압하면 됩니다. 걔는 2억 5천 중도금 대출입니다. 근데 이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자를 조금 여기가 이자가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차를 10만원을 해야 된답니다. 10만원을 안 하고 전화 통화해서 나중에 2회차부터 신청해도 된다고 그런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자금이 모자랄 수가 있답니다. 요때 나중에 11월 달이나 그 이후로 하면은 자금이 다 나가서 없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정책으로 바뀌어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이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봅니다. 1회차에 내 돈을 내고 10만원만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 4,990만원 받고 나머지 쭉 하면은 이자를 최대 540만원인가 절약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계산 안 해봐서 모르는데 댓글에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